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9일 오후 4시 17분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어제 도발적 은행과 내정 간섭적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어제 싱하이밍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가지고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여과 없이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한중 관계가 악화한 원인이 한국 탓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외교부가 당당하게 나온 건데 이게 좀 약하다는 느낌도 들긴 듭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그 은행이 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싱 대사를 불러가지고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야당 대표와의 만찬을 계기로 싱 대사의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은행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라고 했습니다. 장 차관은 싱 대사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교부의 지적 중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관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이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중에는 그 길지도 않는 발언 중에 거짓말이 많았어요. 마치 우리가 미국하고 손잡고 중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과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한중 관계가 나빠지고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생긴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는 한국이 배팅을 잘못하고 있다는 식의 경멸적인 표현을 쓰고, 이런 안하무인격인 중국 대사는 사실은 추방이 원칙인데 1차 경고를 했으니까 또 이 짓을 하면 반드시 추방해버려야 합니다. 장 차관은 싱 대사의 근본 은행은 상호 존중에 입각한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바람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다. 근본 은행과 관련해 외교사절의 본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것이다. 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 라고 했습니다. 싱 대사가 이렇게 불려가서 주의를 받은 것은 지난 4월 이후 1개월 반 만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어제 이작의 한 이야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 대표 앞에서 이 짓을 했으니까 이자는 이재명과 손잡고 윤석열 정부에 지금 도전하는 꼴입니다. 외교 관례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정 간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과 손잡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반역입니다. 일종의. 이 외환입니다. 이 외환의 죄라는 게 있어요. 외환의 죄는 외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죠. 이건 외환의 죄 또는 여적죄에 해당합니다. 적국과 손잡고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적죄 무시무시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지금 중국을 적국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짓을 계속하면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적대할 때는 그때는 적국으로 봐야죠.
그런데 개연성은 있어요.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우리와 교류를 하고 있지만은 군사적으로는 중공군의 개입이 있었던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경우에는 완전히 우리의 적입니다. 북진 통일을 막은 세력이 중공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 중국은 북한과 군사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그것도 찾아가 가지고 중국 대사와 무슨 수작을 벌였느냐.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데 손잡자고 했으면 이건 완전히 반역이고 여적죄, 외환의 죄를 검토해야 될 만한 사안입니다. 중국이라는 존재는 적과 그리고 교류국이라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적국으로서 행동한다면 중국을 적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에게도 경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제대로 좀 이 점을 국민들 앞에 제대로 설명을 하고 어제 있었던 이 어처구니 없는 외교 참사가 얼마나 사대주의적이고 더구나 중국에 대한 일종의 중화 사대주의를 보여주는 거냐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납득을 하고 이재명이가 이완용보다 더 나쁜 정치인이라는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완용은 조선이 힘이 빠지니까 고종, 순종도 항복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하게 일본의 앞잡이가 된 면이 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한미일 동맹관계로 뒷받침되는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이런 일장 훈시를 듣고 옵니까? 참 나라 망신시키는 데는 이재명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재명 규탄 대회가 열화와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왜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오래된 노예 근성과 사대주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스라엘 같은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이스라엘에서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주국방 의지를 거의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예 근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무사 안일에 빠지고 관료적 타성에 젖고 이러다 보니까 간첩 사건이 생겨도 무덤덤하고 간첩을 친구로 보는가 하면은 이재명의 이런 반역적 사대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노할 줄 모르는 정말 이상한 국민, 타락의 바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식 경고를 했으니까 이거는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광화문을 꽉 채울 정도의 시위가 필요하다면 이럴 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